나이가 든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점점 연륜이 깊어지고 성숙해 간다는 의미입니다. 대개 나이가 들수록 돈이 많은 친구보다는 말이 통하는 친구가 좋아지고 삶이 보다 즐거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남을 의식하기보다는 자신에게 집중하게 됩니다. 오늘은 살면서 생기는 문제 중에서 고민 해결하는 법, 외모를 가꾸는 것, 대화의 방법, 친구와 돈 문제, 이렇게 4가지에 대해 세이노의 가르침에 나온 내용으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고민은 10분만 하라. 정신적 건강 문제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 중 하나는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는 정신적 문제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문제까지 일으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늘 고민거리에 머리가 아프신가요? 사실 우리가 하는 걱정거리의 96%는 쓸데없는 것이며 나머지 4%만이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사건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민은 오래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고민은 10분만 해도 됩니다. 그리고 걱정하고 풀 수 있는 문제들만 고민하고 그 문제의 해결책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는 고민거리는 오직 2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내가 걱정해 해결할 수 있는 고민과 해결할 수 없는 고민입니다. 내일 비가 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산을 준비하면 됩니다. 비를 멈추는 일은 당신 능력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며 그것은 신의 영역입니다. 신의 영역에 속하는 문제는 신에게 맡기세요. 그리고 오직 당신이 걱정해 풀 수 있는 문제들만 고민하고 해결책을 찾으세요. 우리는 낙관론자도 아니고 비관론자일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고민의 핵심을 정확히 스스로 파악해 문제를 해결하는 데만 노력하는 것이 좋습니다. 당신에게 어떤 고민이 있다고 할 때 머리를 싸매고 며칠 누워 있으면서 걱정을 하면 문제가 해결되시나요? 아니면 조용한 바닷가로 가서 며칠을 쉬면 방법이 생각납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실제 어떤 문제에 대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은 10분도 안 됩니다. 정말 그런지 한번 걱정거리를 종이에 적어보세요. 틀림없이 서너 줄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 몇 줄 안 되는 문제에 대해 10분 안에 해답이 나오지 않으면 그것은 당신으로서는 해결할 수 있는 고민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도 당신은 그 10분만 고민할 거리를 고무줄처럼 질질 늘려가면서 시간을 끌면서 하루를 허비하고 한 달을 죽이며 1년을 망쳐버리지는 않나요? 머리가 복잡하다고 하면서 말하면서요. 하지만 사실은 해결 방안도 알고 있으면서 행동에 옮기는 것을 두려워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실직을 당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살아갈 길이 막막하다고 몇 개월을 고민하고 술에 취해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고민의 핵심은 취직이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왜 안 되었을까요? 경기가 어려워서? 천만의 말씀입니다. 채용될 만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었죠. 많은 사람들이 해결책을 찾지 않고 핑계를 외부에서 찾죠. 그러나 해결책은 외부에 있지 않습니다. 만약 취직이 하고 싶다면 자신이 채용될 만한 사람으로 탈바꿈해야 합니다. 인생에서 좋은 일이 일어나려면 새벽에 일어나서 운동도 하고 공부를 하고 사람들을 사귀면서 최대한으로 노력하여야 합니다. 문제의 핵심을 정확히 파악하고 해결책을 찾아 그대로 실행하세요. 만약 해결책이 보이지 않으면 그냥 무시하세요. 고민이 많다고 해서 한숨 쉬지 마세요. 고민은 당신의 영혼을 갉아먹습니다. 짧게 고민하고 해결책을 찾는 것이
스트레스를 없애는 가장 빠른 해결책입니다. 고민이 있으시면 정면으로 부딪히고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둘째, 외모에도 신경을 써라. 사람을 만나다 보면 저절로 호감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자신감과 무언지 모를 끌림이 있습니다. 호감은 가장 먼저 외모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외모를 꾸며야 합니다. 물론 외모만 꾸미란 말이 아닙니다. 외모도 중요하고 실력도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도덕적 문제와 관련해서는 말과 행동이 다릅니다. 교통신호를 지켜야 한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 생활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말과 행동의 이중성을 가졌습니다. 이러한 이중성이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가 외모는 중요하지 않으며 마음이 중요하다는 말이죠.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외모를 봅니다. 중국 당나라의 관리 선발 기준이었고 조선시대의 인재 판별 기준이라는 신원서판에서도 외모가 첫째 조건이었습니다. 바비 인형처럼 속이 텅 비어 있어도 예쁘면 뜨게 되고 가상의 인터넷 캐릭터 아바타를 치장하느라 정신없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내 멋대로 하고 다녀도 아쉬울 것 없는 사람이 아니라면 외모에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사람은 외관이 중요합니다. 외모 콤플렉스가 심하다면 성형수술이라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피츠버그 대학 조사에 의하면 키가 큰 남자가 12.4% 더 돈을 많이 번다고 합니다. 키가 작아서 고민이라면 키높이 구두를 신어보세요.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한 매력 있는 외모로 변신해야 합니다. 능력이 같아도 잘생긴 사람은 못생긴 사람보다 임금을 10% 더 받고 의사 전달 효과 역시 55%의 외양에 의존합니다. 당장 쉽게 바꿀 수 있는 외모는 바꾸세요. 머리를 손질하여 깔끔하게 하고 옷도 단정하게 입으시면 자신감도 늘고 행동도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말투도 세련되게 하면 남들도 다르게 대우할 것입니다. 이때 부티보다는 귀티가 나도록 해야 합니다. 당신이 부티를 내면서 돈과 상표만 걸친다면 상대방은 당신에게 매력을 느끼기보다는 오히려 속으로 당신의 속물근성을 욕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매력적이고 귀족적 세련됨을 갖추게 되면 그것이 자연스럽게 온몸에서 퍼져나오게 됩니다. 전화 음성, 운전 습관, 의상 코디에서도 귀티가 나오게 하세요. 그것이 진짜 매력입니다. 외모가 주는 이점은 남들보다 앞선 출발선에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당신을 돋보이게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그 사람이 가진 능력입니다. 외모만 믿고 능력 개발을 등한시하면 생명이 결코 길지 않습니다. 외모에 자신이 전혀 없더라도 좌절하지 마세요. 그리고 실력을 2배로 기르도록 노력하면 됩니다. 이 세상은 당신이 좌절하면 잔인하게 짓밟고 지나가지만 당신이 일어서면 우러러 본다는 사실을 명심하세요. 셋째, 말이 안 통하면 침묵해라. 말이 많으면 실수가 있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정말 필요한 말을 하는데도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살다 보면 여러 가지 갈등으로 인해 마주치기조차 싫은 사람들이 주변에 생기게 마련입니다. 이런 경우 서로가 마음을 열고 대화를 해야 한다고 말하지만 아무리 얘기를 나눠도 매듭이 풀리지 않거나 대화 자체가 이루어질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왜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것일까요? 인간관계에서 갈등이 생겼을 때 사람들의 반응은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째, 갈등이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형. 문제 자체를 없었던 것으로 하자고 하면서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는 식으로 덮어버리려고 합니다. 대부분의 문제를 사소하다고 여기고 보다 더 큰 명분, 이를테면 화합, 사랑, 애국 같은 명제 밑에 모이라고 합니다. 싸운 학생들을 억지로 악수하게 하는 선생도 이 경우에 속하죠. 부모는 자식들 간의 갈등을 주로 이런 식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표면적으로는 갈등을 제거한 듯 보이지만 안에서는 계속 골마갑니다. 둘째, 문제의 본질과는 상관없는 권위나 지위에 의존하는 형. 문제를 일으킨 사람이 윗사람일 경우 주로 나이가 몇 살이냐, 어떻게 대들 수 있느냐는 식으로 말합니다. 아랫사람이 잘못을 저질러 윗사람에게 야단을 맞았을 때 어떻게 그렇게 비인간적으로 야단칠 수 있느냐는 식으로 윗사람을 오히려 비난하는 경우 역시 이 부류에 속합니다. 여자와 싸우다가 여자가 왜 그래라며 윽박지르는 남자들도 이 부류입니다. 셋째, 다른 사람들에게 호소하는 형. 이런 사람들은 평상시에는 당사자에게 태연하게 행동하면서도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 하소연을 늘어놓는데 오해, 과장, 축소, 은폐, 모함을 합니다. 그러나 나중에 무슨 말을 했었는지도 제대로 기억을 못하거나 딱 잡아떼는 유형입니다. 당사자와 직접 이야기하는 경우는 드물며 오해가 풀어져도 사과하거나 반성하지 않습니다. 다중인격적인 면모를 갖고 있으며 가장 멀리해야 할 대상에 속합니다. 넷째, 책임을 밝히려고 하는 형. 보통 사람들은 입으로 직접 거론하기 힘들어하는 것들도 거침없이 끄집어내어 밝히고자 합니다. 연장자들을 당황하게 만들며 상대방에게 서운함 혹은 괘씸함을 안겨주기도 하지요. 자기 주관에 따른 이분법적 사고가 강합니다. 자식에게 우리 대화하자고 해놓고 자식이 무슨 말을 하면 오히려 야단을 치고 그래서 자식이 침묵하면 이제는 말을 안 한다고 야단치는 부모도 이 유형에 속합니다. 이런 네 가지 유형들은 누구에게나 조금씩 섞여 있으나 갈등이 발생하게 되면 어느 한 유형이 집중적으로 표출됩니다. 갈등에 대한 유형들이 서로 다를 경우 어느 한쪽이 백기를 들어야 화해가 이루어지지만 표면적인 것에 불과합니다. 누군가와 갈등이 있다면 자신과 상대방의 논리 유형을 파악해야 합니다. 서로 다른 유형이라면 차라리 더 이상 만나지 말거나 그것이 어려우면 침묵하는 것이 서로를 위해 좋습니다. 당신에게는 당연한 말이 상대에게는 전혀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넷째, 돈 문제는 친구라도 냉철하라. 혹시 내게 무엇인가 팔러 오는 친구들에게 물건을 산 적이 있으신가요? 친구를 돕는다고 내게 필요 없는 물건을 사게 되면 그 물건을 볼 때마다 속상해집니다. 그러니 차라리 안 사는 것이 낫습니다. 내게 필요한 물건일지라도 다른 곳에서 더 싸게 살 수 있는 물건을 친구를 돕는다는 미명하에 구입하게 되면 그 친구는 자신이 경쟁력이 없음을 계속 인식하지 못할 것이고 나는 현명하지 못한 구매를 한 것이 되고 말죠. 이럴 때는 차라리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정도에서 친구에게 직접 현금을 주는 방법이 나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목돈을 빌려달라고 하는 경우입니다. 친구와는 돈 거래를 하지 말라고 하지만 살다 보면 돈 거래가 없을 수 없죠. 20대의 돈 거래는 액수는 작으나 친구를 가려내는 시금석이 됩니다. 20대의 친구에게 몇십만 원을 잃었다면
40대에 몇 천만 원을 잃을 뻔한 것을 액땜한 것입니다. 돈을 빌려줄 마음이 있다면 비록 친구라도 재산 상태와 수입 및 부채 현황 상환 계획을 상세히 적으라고 해야 합니다. 만약 지갑 속에 신용카드가 많거나 카드 사용 내역에서 소비성 지출이 많다면 반드시 담보를 요구하세요. 하지만 어떤 친구가 부탁을 해도 보증은 함부로 서지 마세요. 아무리 이자가 많아도 가진 재산의 상당액을 어느 한 친구에게 몰아서 빌려주지는 말아야 합니다. 그 친구 때문에 당신 가족이 눈물을 흘리게 될 수도 있기 때문이죠. 전문직에 종사하는 친구들이 목돈을 빌려달라는 경우는 조심해야 합니다. 그들이 갑자기 떼돈을 벌어 목돈을 갚을 수 있게 될 확률은 낮기 때문입니다. 부득불 큰 돈을 빌려줄 경우에는 부동산 담보를 받으세요. 설령 그 담보물을 받더라도 선순위 권리자들이 많다면 당신 돈은 곧 사라질 확률이 큽니다. 친구가 급히 큰 돈을 빌려달라고 할 때는 그가 설명하는 말을 절대로 액면 그대로 믿지 마세요. 이런 일을 당해본 사람들은 알 것입니다. 당장 급하니까 온갖 말을 꾸며서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가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상황이 거짓말을 낳습니다. 친구를 믿는 것은 좋지만 친구가 처한 상황은 믿지 마세요. 그 친구도 미래 상황은 전혀 모르기 때문이죠. 고의적인 경우도 있겠지만 많은 경우에서는 친구가 속이는 것이 아니라 그의 미래 상황이 당신 돈을 못 갚게 만들며 결국 돈도 잃고 우정도 버리게 함을 명심하세요. 오늘의 말은 세이노의 가르침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세이노님은 자수성가한 천억대 부자로 자신의 생각을 인터넷 카페에 글로 전하였으며 2010년도에 그 글을 접한 저는 가치관을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되었고 인생의 커다란 전환점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글들은 2023년에 데이원이란 출판사를 통해 출간되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더 많은 내용을 알고 싶으시면 세이노님의 책을 읽어볼 것을 권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양한 사람을 만나고 그 가운데 삶의 의미와 보람을 찾습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지혜로워지는 것입니다. 삶이란 항상 풀기 어려운 숙제와 같습니다. 물론 그 문제의 정답은 없습니다. 그렇더라도 우리는 그 문제를 풀며 살아가야 합니다. 만약 그 문제들이 나에게 질문을 한다면 답을 스스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의미를 찾아보세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